여러분, 제가 한 2달 전부터요,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다라는 글을 담은 김상봉 교수 등 건강한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지은 굿바이 삼성이라는 책을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심사부터 시작해서 당시 정통부 장관 같은 장관 자리 진대재 씨가 갔죠. 삼성의 사장하던.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정권의 전략을 다 짜주고, 그리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병원을 갖다가 영리병원을 허락해 주려고 한 거, 그 시도가 애초에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집요하게 그걸 하려고 했죠. 화상진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보험조차도 민영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험조차도요. 삼성이 생명보험회사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요. 그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거 하면서 지금 공기업들 지방으로 다 보내고,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에서 세종시 건설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진해경제자유구역 하면서 전국의 골프장 허가 2배로 내주면서 거의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한미 FTA 하면서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 이해를 늘려주려고 했죠. FTA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해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사람을 삼성이 데려다가 사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노무현 정권의 외관상으로 그들의 지지자들한테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권력을 땅으로 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업사이드 다운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정권에서 한마디로 삼성의 앞잡이로 이렇게 정권 5년을 끌고 왔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이 탄핵에 걸리고 시작부터 삼성 돈을 안희정 후보가 30억인가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요. 자, 그러면서 그야말로 오른팔 왼팔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이 삼성에 다 소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향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기업은 대선의 재미를 봐서 지난 대선에도 박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두 사람의 단일화에 기여하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더 할 말이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멍청한 박근혜 정부는 되자마자 삼성에 대해서 대선 때 했던 소행을 생각을 하면 분을 풀어도 시원찮을 건데, 곧 낚여가지고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당선 직후 방문하면서 그때 삼성이 다시 이 정권을 녹였다라는 소문이 한간에 파다했고, 다른 재벌들이 그 실력을 다 부러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문재인 후보는 수석 3개, 비서실장 자리 하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우광재 좌의정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재미는 문재인 후보가 다 봤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재미. 그건 뭐 자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문 후보 보고 삼성하고의 관계 청산을 분명하게 해라고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하기는커녕 캠프 안에 국민의힘인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온통 삼성 등의 사회이사들을 갖다 놓고, 심지어 무슨 캠프에 자신의 국민성장위원회라고 경제정책을 이렇게 조언해주는 연구소 소장도 이런 삼성하고 관계에서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대위원장 전준철 씨는 경제민주화는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니까 김종인 씨가 못 견디고 의원 자리를 던지고 탈당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문제만 제대로 했다면 김종인 씨는 탈당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서도 문재인 후보는 저는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안희정이 또 이재명에 대해서 자기들도 사드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이재명의 사드 반대라고 하는 부분을 물고 늘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안희정 후보는 화기애애하게 하자고 중간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다는데 이 사람은 되려고 나온 것인지 속이 있는 사람인지 좀 의문입니다. 그 최승 후보는 문재인 후보 편들어서 2대2 균형을 맞추려고 나온 후보인지 그것도 또 의문인데요. 2, 3등을 잡은 다음에 공격하겠다는데 2, 3등을 잡을 기회가 없이 경선이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 친재벌적 성향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은 매우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어제는 오마이TV에서 열렸어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중파도 중계하라 하면 할 건데 종편도 하라 그러면 서로 줄을 쓸 건데 어떻게 꼭 라디오니 오마이TV 이런 데서 하는지. 다음은 어디서 합니까? 두 분 하고 합니까? 다음은 뭐 어디 프레시안 TV에서 합니까? 발바닥 TV 가서 합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2, 3, 4등 후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제 같으면 가서 상을 엎어버리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보는 이런 데서 안 보는. 자, 어제 이재명 시장은 1차 토론회에 이어서 문재인 후보가 기업의 법정 부담금 폐지를 공약했다가 말을 바꿨다면서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대기업에게 걷는 준조세에 대한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 횡포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준조세 안에 기업의 법정 부담금, 즉 개발을 하면 당연히 내야 될 돈 15조도 포함되는데 이것도 폐지하겠느냐 그냥 두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겉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죠. 준조세라고 하면 정부에서 재단 만든다고 돈 내라, 무슨 청년 펀드 만든다고 돈 내라, 창업 펀드 만든다고 돈 내라, 요게 준조세인데 사실상 압박을 통해서 세금처럼 뜯어가는 돈. 그런데 개발 부담금은 안 하면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발을 해서 이득을 많이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개발 이익에 따른 부분을 일부를 회수해서 개발로 손해를 보거나 돌봐야 될 쪽에 쓰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죠. 토지 개발 부담금도 있고 우리가 모든 개발 부담금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요즘 그러더만요. 아니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개발 부담금 들어가는 그게 틀렸지 맞냐라고 하면서 저를 어제 누가 댓글로 비판했는데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면 안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 했어요? 개발 부담금을 내고도 그 사업을 하려는 거는 그 사업에서 이득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개발 부담금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딴 개발이에요. 토지 개발.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크게 손해본 거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보니까 이것도 쪼매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 후보는 이 시장의 질문에 유감스럽다. 이번에 준조세 금지라는 처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드러난 재벌과 정권 간의 정경유착 그것을 통해 오간 검은 돈을 일체 없애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법정 부담금은 법적 제도에 의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데 해당이 안 된다 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액수를 문재인 후보가 15조 4천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안 들어가면 준 조세가 이만큼 안 되죠. 기껏해야 1조나 될까 말까겠죠. 준 조세를 핑계내서 개발 부담금을 없애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지적이 옳은 부분이에요. 제가 무슨 이재명 후보 팬들 부분이 뭐 있겠어요. 저는 이분이 그 안보관이나 이런 거 마음에 지극히 안 드는 사람인데 옳은 거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주도권 토론 순서였던 이재명 후보는 문 후보에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라고 채근하고 문 후보는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후보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전윤철 선대위원장이 악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문 후보의 포럼 10년의 힘을 보면 대부분 기득권자들이고 재벌 사회이사 출신들이 많다. 기득권자들의 대연정이 아니냐라고 어제 또 한 번 더 짚었습니다. 문 후보는 그분이 전윤철이 한 말을 다 책임지라는 무리라고 본다. 지난번에 10년의 힘에 모인 분들 가운데서 말하자면 삼성 출신이 많다고 왜곡된 말씀을 하셨지만 이 팩트 점검을 보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이 몇 명 있고요. 다른 재벌들이 몇 명 있고 재벌 출신들 다 합치면 10명 된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60명 중에 10명 되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손학규 전 대표도 성명을 발표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요. 문 후보와 가장 대비되는 차이가 뭐냐고 물으니까 재벌에 대한 태도다. 촛불 시민이 들었던 피켓이 박 대통령 하야에서 탄핵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재벌 해체였다. 이번 사태도 정치 권력이 재벌에 놀아난 거다.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재벌의 부당한 지배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가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재벌에 놀아나 버린 부분이 역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도 자유롭지 못했고 김영삼, 김대중 정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좀 선수라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잘 빠져나갔지만은 이 좀 어설픈 정권 두 개가 걸려서 한 정권은 무너졌고 한 정권은 망해버렸죠. 이재명 시장은 재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오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 확대를 위해 정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인세는 정세 안 하고 무슨 수로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냐. 대기업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16조 4천억이다. 그걸 면제해주면 국민이 부담해야 될 불평등도 커진다. 그 안에 개발 부담금도 들어있으니까 액수가 그만큼 되는 거 아니냐. 이재용 부회장 처벌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한다. 과연 그대 기득권에 대항해 그 기득권을 제어하고 다수 약자를 위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 투지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옳은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옳은 이야기를 했다. 자, 문재인 후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장 기각된 뒤에 무슨 신문 사설하듯이 한마디 해버리고 다시 재청구를 하라든지 구속시켜야 된다든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니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돼가 사실 재벌이 순진한 정권 순진하다기보다는 좀 멍청한 정권을 꼬드겨가 이렇게 최순실이라는 나쁜 여자를 넣어서 꼬드겨서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본질에 공격을 하자면 대통령은 탄핵해야 되면 재벌도 개혁해야 된다는 건 같이 말해야죠. 근데 한쪽만 이야기하고 문재인은 재벌 개혁은 말하지 않고 그 장본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어제 이재명이 준조세 발언으로 문재인을 친재벌로 몰고 가니까 안희정이 한마디를 했는데 동지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준조세 안에 개발 부담금을 없애준다는 그런 부분 또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부분 문재인 캠프 10년의 힘에
이 삼성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 등을 몰고 가면서 자, 문재인을 코너로 몰아가니까 자, 안희정이 갑자기 한 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튀어나가요. 저는 우리 모든 후보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동지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우리는 한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동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정책에 대해 서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상대를 마치 친재벌 편인 것처럼 몰아붙이면 그것은 우리 동지적 우정과 신뢰를 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선을 하게 되면 당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못 모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운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그 기본까지 불신하는 은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권 동지들이 재벌한테 붙어먹는 공격을 하지 말고 그것이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안희정의 기본은 이 사람도 친재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안희정은 삼성하고 관련 많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안희정이 대통령 돼도요, 탄핵 사태 벌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앞에 촛불 들고 제가 쪼그리고 앉아 있겠죠. 자, 이 기득권 내에서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기득권하고 붙어먹었다고 쫓아내고 또 저들이 붙어먹으려 합니다. 참 안심스럽지 않습니까? 씻어주겠다. 권력을 땅으로 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업사이드 다운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정권에서 한마디로 삼성의 앞잡이로 이렇게 정권 5년을 끌고 왔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이 탄핵에 걸리고 시작부터 삼성 돈을 안희정 후보가 30억인가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요. 자, 그러면서 그야말로 오른팔 왼팔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이 삼성에 다 소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향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기업은 대선의 재미를 봐서 지난 대선에도 박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두 사람의 단일화에 기여하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더 할 말이 있지만은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멍청한 박근혜 정부는 되자마자 삼성에 대해서 대선 때 했던 소행을 생각을 하면 분을 풀어도 시원찮을 건데 곧 낚여가지고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당선 직후 방문하면서 그때 삼성이 다시 이 정권을 녹였다라는 소문이 한간에 파다했고 다른 재벌들이 그 실력을 다 부러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문재인 후보는 수석 3개, 비서실장 자리 하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우광재 좌의정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재미는 문재인 후보가 다 봤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재미. 그건 뭐 자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문 후보 보고 삼성하고의 관계 청산을 분명하게 해라고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하기는커녕 캠프 안에 국민의힘인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온통 삼성 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집요하게 그걸 하려고 했죠. 화상진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보험조차도 민영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험조차도요. 삼성이 생명보험회사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요. 그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거 하면서 지금 공기업들 지방으로 다 보내고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에서 세종시 건설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진해경제자유구역 하면서 전국의 골프장 허가 2배로 내주면서 거의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한미 FTA 하면서
이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 이해를 늘려주려고 했죠. FTA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해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사람을 삼성이 데려다가 사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노무현 정권의 외관상으로 그들의 지지자들한테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할 이사들을 갖다 놓고 심지어 무슨 캠프에 자신의 국민성장위원회라고 경제정책을 이렇게 조언해주는 연구소 소장도 이런 삼성하고 관계에서 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대위원장 전윤철 씨는 경제민주화는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니까 김종인 씨가 못 견디고 의원 자리를 던지고 탈당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아마 이 문제만 제대로 했다면 김종인 씨는 탈당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서도 문재인 후보는 저는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이 있었는데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물고늘어졌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안희정이 또 이재명에 대해서 자기들도 사드에 대해서 깔끔하게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부터요,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다라는 글을 담은 김상봉 교수 등 건강한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지은 굿바이 삼성이라는 책을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당시 정통부 장관 같은 장관 자리 진대재 씨가 갔죠. 삼성의 사장하던.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정권의 전략을 다 짜주고, 그리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병원을 갖다가 영리병원을 허락해 주려고 한 거, 그 시도가 애초에 노무현 정권에서